이번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지, 신청할 때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임차권 등기에 필요한 등기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는지, 신청서와 별지 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필요한 첨부 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기존 주택의 대항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하여 임차권 등기를 한다면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년 전 김모 씨는 임대인 이모 씨와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모 씨는 이모 씨에게 임대 기간이 종료되기 3달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의사를 밝혔는데요. 김모 씨는 이모 씨에게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이모 씨는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우겼습니다. 결국 김모 씨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김모 씨는 사정상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방법을 알아보던 중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하여 알게 되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이 결정되면 임차인이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사실, 그리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효력은 없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후에 별도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집행은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등기 촉탁 수수료를 먼저 납부하고 해당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이 서울 소재지라면 이택스, 그 외 지역의 부동산은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촉탁 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의 등기신청 수수료에서 납부정보 작성 탭을 이용하여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수수료를 모두 납부하였다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자소송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때 납부확인서에 기재된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집행 등 전자소송용으로 발급한 다음 전자소송에서 집행대상 목록을 입력하면 별지로 기재하는 부동산의 표시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별도로 별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신청일란에는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신청일란에는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의 신청 취지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 임차권 등기를 명한다 라고 기재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주택을 인도받은 후에 전입신고를 통하여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일자와 보증금액, 주민등록일자, 임차범위,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를 기입한 임대차 계약 내용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임차범위는 부동산의 구조와 면적 등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하며 별도의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하기 때문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임차권 등기의 원인 사실을 기재하는데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종료된 사실, 그리고 신청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를 기재하였습니다. 첨부 서류는 임차한 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사실과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점유한 시작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도 함께 첨부합니다. 이렇게 모두 작성한 신청서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이 결정되었다면 임차인은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로 공시된 것을 확인한 후에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별지 목록에 기재하는 부동산 목록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집행 등 전자소송용으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만일 전자소송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표제부를 보고 샘플과 같이 기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한 후에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등기명령 신청 이후 별도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각자 상황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보세요.